참 책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게 바람이 선선하게 부니까 책 한번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참 신기하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네. 자, 이철우의 책 체크. 책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의대 국어국문학과 이철우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명절이 얼마 전에 지났는데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지. 좀 이른 명절이어서 약간 추석 느낌인가 하는데 지나가 버렸어요. 예, 그래도 태풍이 별 피해를 주지 않고 부산에서는 근데 포항에서 뜻하지 않게 그런 피해를 많이 남겨서 좀 아쉬움은 크지만 대처를 열심히 했는데도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김동현 아나운서가 이제 가을 되니까 책 읽고 싶다. 근데 사실 책은 1년 내내 읽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하도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들어가지고 네. 더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가을이 됐습니다. 이번 달에 선정한 책은 뭡니까? 예. 이번 달에는 소설책 한 권하고 소설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그런 비밀이 담긴 책 한 권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설책은 우리나라에 아주 많은 독자층을 보유하고 있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나무라는 단편집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야기의 힘이라는 그 스토리텔링의 조건을 EBS에서 사실은 그걸 방송에서 기획해갖고 큰 호응을 받았는데 그걸 제작진들이 책으로 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런 책을 두 권 같이 하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는 게 재미있는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한 조금의 비밀을 독자들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네.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그렇다. 근데 이 책이 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사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나무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그 소설가가 좀 호흡이 긴 서사가 긴 소설을 잘 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요즘 행성도 그렇고 데뷔작인 개미도 그렇고 네네. 그렇게 좀 긴 호흡의 소설을 쓰는데 사실 긴 호흡의 소설은 소설가들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그것을 끈기를 갖고 끝까지 써야 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든데 그런 여건에서 자기가 생각한 어떻게 보면 왜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은 네.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나무라는 소설은 그 긴 소설을 쓸 때 중간중간에 자기의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나타난 아이디어를 그냥 끄적거리는 한 편의 단편식으로 네. 엮어서 한번 엮어봤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18편의 단편집입니다. 네. 그래서 소설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한편으로는 그가 갖고 있는 꿈의 세계가 또 놀라울 정도로 직설적으로 잘 풀어져 있어서 상상력이라는 면에서 우리한테 아주 큰 호기심을 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나무를 읽었는데 사실 지금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원래 나는데 단편이 좀 그래요. 네. 근데 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을 읽으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그렇죠. 이 책에도 예. 있었을 것 같은 예. 느낌은 남아 있습니다. 사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을 보면 굉장히 왜 관찰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논리나 지식의 힘 같은 것들을 잘 보여주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죠. 이 나무 역시도 그런 면에서 과학적인 상식이라든가 또는 그런 수학적 체계 이런 지식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엉뚱한 상상이나 꿈 같은 그런 몽환적인 그런 세계 같은 것들이 어떻게 펼쳐질까라고 하고 그냥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서 멈췄던 것을 네네. 소설로 이렇게까지 그려낼 수 네.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점이 네. 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까? 좀. 뭐 대표적으로 투명 피부나 뇌 또는 노인들의 반란 이런 작품들이 저는 굉장히 주목이 됐는데 그 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사유 능력이 최대한 갔을 때 마치 파라네골 13호 같이 이제 결국은 뇌만 남는 거죠. 네. 네네. 그런데 그 뇌만 남은 경우에 그 뇌가 계속 활성화돼서 무언가 사유를 하고 싶은데 뜻하지 않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개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전 그리고 그와 같은 소설적 재미를 나중에 배열한다는 것이 소설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네네. 한편 이야기라는 건 이런 재미를 주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네네. 네. 예. 같은 맥락으로 뭐 노인들의 반란 그러면 옛날에 뭐 일본 문학에서도 그렇고 나라야마 부시고라는 또는 우리나라의 왜 고려장 같은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사실 정확하게 이게 남아있는 증거는 없는데 그런 믿음은 있거든요. 근데 그와 같이 쓸모없는 노인들을 이제 폐기 처분한다 하는 식으로 이 소설의 상상이 가는데 그 노인들이 쓸모없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살고 싶어서
재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안에서 젊은이들과 대결을 벌이게 되고 그 대결 안에서 이제 희생당하는 그리고 젊은이들이 결국은 승리하는 얘기인데 그런 과정을 소설가는 상상을 통해서 세대 간의 이러한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네네. 한편으로는 그런 가운데 그 노인들이 죽어가면서 너희들도 결국은 늙는다. 이렇게 단발마에 비명처럼 질러대는데 그런 게 독자의 전곡을 찌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삶의 가치라는 것이 모두에게 균등하다는 것들을 다시 일깨워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분은 어떻게 보면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창작해내는데 그러니까 과학 소설이 아니라 나중에는 뭔가 우리 시대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하나씩 딱 찍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참 인기가 높은데 네. 그가 생각하는 관점이라는 게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치밀함, 네. 또 엉뚱함, 그러면서도 논리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만족시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개미라는 소설에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아주 낮은 존재잖아요. 네. 그리고 인간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곳이 하나의 시각이라면 이제 아주 높은 하늘 끝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천사들의 반란 같은 소설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의 다양함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다채로움 한국인들이 사실 굉장히 다채롭고 생각이 자유분방하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 아주 잘 부합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독자가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참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생각해서 저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은데. 네네. 예, 혹시 읽으면서 더 재미있게 보기 위해서 어떤 점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이 나무는 글자 조판도 제법 큽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눈이 아프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읽으실 수 있고 소설을 읽으면서 재미있게 읽는 건 아무래도 자기도 동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동참한다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소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 장 읽으면서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미리 짐작도 한번 해보고 네네. 상상하면서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자기도 적극적으로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그 소설가와 한번 머리싸움도 할 수 있는 네네. 거고 그래서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소설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합니다. 이분이 단편이니까 예, 그렇죠. 금방 넘어갈 수 있어서 다행인데 요 개미도 그렇고 한참 쉬었다가 다시 읽게 되더라고요. 계속 나오니까 이게 네. 서사가 좀 길긴 길더라고요. 예. 근데 하여튼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 나무 요거는 좀 쉽게 몇 네. 개 같이 읽고 또 뭐 덧보다 또 읽으면 되는 거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책입니다. 매혹적인 스토리텔링이 빛나는 스토리텔링의 조건, 이야기의 힘. 요게 EBS 다큐 프레임에서 화제가 된 책이라고. 예. 이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도대체 이야기를 우리가 왜 좋아할까? 앞서서 설명한 대로 개미의 그 작가인 나무 같은 단편, 엉뚱하고 전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왜 사람들은 그 얘기를 읽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궁금함이 있잖아요. 네네. 그 궁금함이라는 게 이 이야기의 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짝으로 추천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 책에서 언급하는 이야기의 힘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야기의 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완전하지 않고 네. 인간이라는 게 늘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또는 꿈에 대해서 또는 장래에 대해서 막연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야기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핍되어 있는 것도 생각하게 해주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가지 않은 길을 보여준다는 면 혹은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게 도와준다는 면에서 이야기를 즐길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드라마나 뭐 영화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은 이유가 네. 그 이야기의 힘에서 그렇죠. 예,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웹툰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뭐 인터넷 소설 정말 이야기의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어떤 걸 보면 뭐 그럴듯하긴 한데 뭔가 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은 없고 어떤 걸 보면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도 야 이걸 이렇게 했어?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좋은 이야기를 고르는 법이 있을까요?
좋은 이야기를 고르는 법은 사실 그런 거를 안내하는 책자는 정말 넘쳐납니다. 또 안내하는 책자도 네. 넘쳐나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받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 한편으로는 그 이야기가 내가 부족한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거죠. 네네. 거기다가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바 있지만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독립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기대어 있고, 한편으로는 자기와 둘러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듯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이야기를 탐닉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라는 건 무언가를 발견하게 해주는 게 좋은 이야기인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아주 오래된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경우가 이제 이야기라는 게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거기에 주인공인 살라자드라는 그 왕비가 네네. 하룻밤만 지나면 죽을 운명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네네. 천일 야화가 된 거고 아라비안 네. 나이트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왕이 죽일 수 없을 정도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끊임없이 궁금함을 불러일으키는 거. 근데 그게 왜 왕은 호기심을 가졌을까? 그건 틀림없이 그가 나는 처음 듣는, 나는 못 들은 생각이고 어떤 삶을 보여주는 건데 이런 게 다채롭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나무라는 책이랑 이야기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지닌 매력이 뭔지 네.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인간이죠. 뭐. 응?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사람은 어떤 걸까? 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나? 네네.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나? 내가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건 옳은 걸까? 뭐 이런 의심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의심을 책을 통해서 조금 해소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결정한 판단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랄까 긍정적인 힘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아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독서를 통해서 인간에게 어쩌면 가치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참 신기하게 어떤 사람들은 참 감동적으로 읽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리고 추천을 받아서 읽으면은 저는 비슷한 감동을 못 느끼는 경우도 왕왕 있고, 예. 제가 그러니까 지나가다 그냥 집었는데, 저도 모르게 막 빨려 들어가는. 그렇죠. 아무래도 개인의 경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책은 틀림없이 각각 다릅니다. 그죠. 그 맞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공감하고 내가 그 글자들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의 교류가 활발한 책이 있고 좀 먼 것처럼 느껴지는 책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 책을 고른다는 것이 무조건 추천한 책이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서점에도 좀 자주 가시고 또 정보도 많이 얻으셔서 이것은 내가 궁금한데 하는 호기심이 생기면 그 책을 먼저 읽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도서관도 진짜 많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뭐 더 많이 생기면 더 좋겠지만은 네. 이제 거의 구별로 하나씩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데 가시면 또 여러 책도 또 접하실 수 있다 아닙니까? 네. 결국은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공명하고 공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공감을 커지고 그런 공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나와 너, 우리라는 어떤 그런 교감의 다리를 만들어내고 그런 다리가 많아질수록 자기가 소통하는 능력이 커지는 거죠. 이해하는 능력도 커지고. 예, 그래서 예. 이해를 기반으로 사람을 알아내는 거, 그것이 독서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근데 나는 이 책이 참 좋던데,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 한번 읽어볼래?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럼요. 네. 왜냐하면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 별로야 라는 소리 들을까봐. 아, 뭐 이렇게. 그거는 예. 우리가 너무 다르다라는 것과 네. 틀리다라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적인 어떻게 보면 정직성 그런 것들에 자꾸 기반해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람을 이해하는 건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답니다. 어떤 책에 대해서 이제 감동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네. 그 사람을 좀 판단하게 되는 것도 있어서 그렇잖아요. 예,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숨기는 게 많은. 아니 그런 게 예. 아니, 근데 책 한 반대로. 권만 갖고 판단하기에는 네. 그렇죠. 우리가 그럼 갖고 안 있는 되는데. 독소량이 네.
그것보다는 훨씬 많으니까 좀 유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네. 내가 어떤 책을 권했는데 그걸 읽은 사람이 정말 공감을 하고 너무너무 잘 읽었다고 하면 그 기쁨이 엄청 커지잖아요. 엄청나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그 예. 사람하고 훨씬 더 친밀감도 그렇지. 커지고 예. 이후의 대화도 아마 더 흥미로우실 겁니다.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책이든 영화든 소개할 수 있는 그 있잖아요. 추천할 수 있는 책들. 네, 영화들. 맞습니다. 그런 것들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또 인간관계가 풍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더한다면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이런 꿈 같은 상상이 우리나라 작가들은 없냐? 많습니다. 네, 많아요. 네. 요즘 많죠. 그리고 사실 과학적 기반을 한 소설들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IT 강국이잖아요. 네네네. 적극적으로 막 양산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과학문학상 같은 상도 제정해서 그런 소설집도 서점에 굉장히 저렴한 예. 가격에 보급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올해 5회째 수상집이 나왔으니까 네. 예, 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두 권의 책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나무 그리고 스토리텔링의 조건 이야기의 힘 살펴봤습니다. 동의대 국어국문학과 이철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 주말에는 또 책 한 권